자, 이제 문학 집중 특강 17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0대 가사 이어지고 있고요.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작품을 마무리했습니다. 첫 번째 정극인의 상춘곡이었고요. 봄날의 경치에 대한 완상과 안빈 낙도를 주제로 했죠. 두 번째 송순의 면왕정가로 이어지면서 은일 가사의 계보를 이어간다고 했어요. 자연 친화적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이제 봄의 상춘곡이 아니라 사계절의 면왕정가라는 점에서, 그래서 대자연 속에서의 풍류와 구는 이렇게 임금의 은혜까지 마무리를 했었죠. 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묶어서 이 시간 진행을 하고요. 역시 대표적인 조선 전기 대표문인 정철의 삼인곡과 송민곡으로 이어갑니다. 자, 이 강의 이외에도 관동별곡 특강이 있었기 때문에 관동별곡 때 설명하던 정철과 또 그 내용들을 잘 연결시키면 좋아요. 정철은 어쨌든 천재문인이 맞아요. 27살 때 이미 성산별곡이라는 가사를 먼저 지었고요. 45세 때 관동별곡, 그리고 50세 때 삼인곡, 송민곡을 짓게 됩니다. 자, 다만 이제 정철은 그 당시에는 정말 비열한 정치인이다. 심지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정철 같은 놈 이렇게 불리면 그게 거의 탐관오리 아니면 어떤 사리사욕에 되게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양반들을 정철 같은 놈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아니면 정말 서인으로서 동인을 축출하고 이랬던 것에 대한 어떤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싸움을 우리는 배제하고 그냥 오로지 문학으로만, 특히 선조 바라기, 선조에 대한 어떤 사랑, 선조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은 분명히 또 인정할 만한 게 있고요. 또 우리 국어로는 순우리말의 사용이 탁월하기 때문에 철저히 문학적으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인곡도 내용 정리, 9대 내용 정리라고 제가 했고요. 송강 정철입니다. 자, 서정가사, 양반가사, 정격가사 앞에 있는 1, 2번의 가사와 똑같고요. 자, 연군 지정이라고 주제를 줄여서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임금에 대한 그리움 이런 식으로 풀어서 말해도 되겠죠. 자, 충신이 임금을 주인을 연모하는 노래, 그래서 충신 연주지사라고 하는데 원래는 우리가 최초라는 타이틀이 있었죠. 바로 고려소교의 정과정이 최초의 연군지정, 최초의 충신 연주지사였기 때문에 번호 1번은 정과정, 2번은 삼인곡, 송민곡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어가면 됩니다. 주제가 같고요. 충신 연주지사라는 성격도 같습니다. 자, 특히 여성화자의 독백체, 바로 뒤에도 나오지만 여성화자임을 알려주는 길쌈배, 길쌈하던 배를 버리고서라도 따라가겠다 이렇게 했었던 서경별곡이 있었고요. 여기에서는 연지분, 연지분이라고 하는 화장품이죠. 연지분이 있지만 누구를 위해 곱게 할까 하는 것이 여성화자임을 알려줍니다. 다시 한번 길쌈배는 서경별곡에 나온 거고요. 여기에는 연지분을 통해서 여성화자임을 알려준다고 해요. 한 여인의 독백제, 특히 이제 여성화자이긴 한데 주로 인간 세상으로 쫓겨내려온, 원래 이제 예전에 의하면 옥황상제 옆에 있던 선녀였는데 죄를 지으면 인간 세상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이제 도교에서 나와요. 그걸 적강한다고 하거든요. 김만중의 구운몽에서도 결국 성진이 양소유로 적강하는 것, 그걸 적강소설이라고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선녀가 인간 세상으로 쫓겨내려왔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양에 있던 정철이 자신의 고향인 전라도 창평으로 내려온 것을 빗대어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역시 사계절의 변화가 또 나오기 때문에 아까 면왕정가와 함께 사계절 또 기억하시고요. 다만 큰 차이점은 면왕정가는 100% 자연 친화적인 면왕정가의 사계절이요. 삼인곡은 100% 임금을 생각하는 사계절이에요. 이게 전혀 달라요. 그래서 사계절이라는 공통점과 또 소재의 차이점을 잠시 후에 설명할 겁니다. 자, 지금 이야기했듯이 자, 사계절 내내 계절마다 소재가 있어서 봄에는 매화, 항상 우리가 봄에 전령사라고 하고 한자성어 아치고절 빙자옥질이라고 하듯이 매화를 통해서 임에 대한 정성이에요. 이 충정이라고 하는 것이 충성 충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충성 충자가 아니라 이때는 정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을 뜻하면서도 물론 정말 충성심도 있었을 거예요. 매화처럼, 봄에 피는 매화처럼 임금님께 정말 제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요 이랬고요. 자, 이러면은 임금이 입는 옷, 흔히 용포라고 하죠. 임금의 옷을 지어보내면서 제 사랑을 받아주세요. 알뜰한 정성을. 자, 가을에는 저 밝은 달빛, 청광이라고 하는데요. 청광을 임금님께 보낼 테니 임금님이시여 세상을 밝게 비추어 주소서. 이렇게 밝게 비추어주는 것을 두 글자로 선정이라고 하죠. 이것은 주의해야 될, 관동별곡 때도 강조했듯이 선정의 주체가 누구냐는 건데 여기서는 나는 낙향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해, 즉 임금의 선정을 갈망하는 거예요.
다만 관동별곡에 의하면은 내가 백성들을 위해 선정을 베풀게. 그때는 강원도 관찰사였죠. 지금은 전라도 자신의 고향으로 낙향에 있기 때문에 창평이란 담양 옆인데요. 창평으로 낙향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뭐 임금을 백성들을 위해 선정을 베풀고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 주체를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관동별곡에 의하면 3일후를 내가 내리겠다. 3일 동안의 흡족한 비를 내리겠다.